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반가워하실 수도 있는 인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릭은 아직 아니고 릭의 한때는 베프였던 셰인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워킹데드 세계관에서 가장 비운의 그리고 가장 비극적으로 죽은 인물이 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요 캐릭터보다는 어쩌면 이렇게 셰인 같은 캐릭터도 다루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What you know about what I can live with? You got no idea what I can live with, what I live with. We'll talk about what I can do, Rick. 자, 일단은 워킹데드를 중간부터 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혹시나 기억이 이렇게 희미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셰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한번 해보죠. 셰인 같은 경우는 릭이 보안관일 때 같은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비 바이러스가 터지게 되고 릭이 죽은 줄로만 알고 릭의 아내 로리와 눈이 맞게 되죠. 그러면서 릭이 기적적으로 살아오게 되고 시즌2에서 릭과 함께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우선 셰인 같은 경우는 워킹데드 세계관 안에서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줬던 인물이죠. 원래 성격 자체가 좀 다혈질이긴 했지만 본성 자체는 착했어요. 일단 시즌1을 한번 보죠. 생존 캠프에서 자기가 이제 리더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릭이 돌아오고 나서 이 리더의 권력 자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릭과 균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막 이렇게 비틀어지지는 않았어요. 시즌2를 한번 보죠. 칼이 이렇게 숲속에서 총을 맞게 되고 허셀에게 치료를 받게 되는데 릭이 너무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니까 셰인이 옆에 가서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줘요. Your end is being here for your son. 이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죠. 이랬던 셰인이 결정적으로 변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바로 칼을 쏘았던 이 오티스와 함께 칼의 수술을 위해서 수술용품을 구하러 갔던 때가 있었죠. 의료용품 자체는 성공적으로 구했는데 이 좀비 떼에 둘러싸여서 셰인과 오티스는 죽기 직전까지 가죠. 이때 셰인은 오티스를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셰인은 좀 약간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죠. 물론 로리가 셰인한테 이 처신을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라서 셰인도 멘붕이 좀 심하게 왔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보다는 릭과 셰인의 생존 방식의 차이 그리고 리더십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면서 셰인의 죽음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장면을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가 소피아입니다. 우리 소피아의 실종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다뤘으니까 좀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릭이 이렇게 그룹의 리소스를 계속 사용하면서 소피아를 수색을 하는데 셰인 같은 경우는 뭐 이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죠. Survival, Rick. It means making hard decisions, but you got this knack, man. You spread us thinner and thinner. I'm trying to save lives here, and you're out. 뭐 지금까지 찾았는데 없는 거면 죽은 거나 다름없는데 너는 왜 냉정해지지 못하고 계속 애를 찾느냐, 뭐 이런 거죠. 혹시나 뭐 소피아를 수색을 하다가 다른 사람까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이것이 셰인의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렌달입니다. 시즌2에서 농장 전체가 이렇게 대토론을 한번 벌였던 적이 있었죠. 바로 바깥에서 잡아온 렌달을 그대로 내보낼 것이냐 아니면은 죽일 것이냐, 이걸 두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릭 같은 경우는 죽이지 말고 내보내주자 이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셰인 같은 경우는 야, 얘가 혹시 자기 그룹에 돌아가서 우리 농장의 존재를 알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도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하면서 아쉽지만 이 친구를 죽이자, 이런 의견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농장을 릭에 손을 들어주게 되죠. 결국 셰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선을 넘으면서 독단적으로 렌달을 숲속에 끌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뭐 이런 거죠. 내 말이 맞는데 어차피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얘들은 안 들어준다. 그러니까 나는 이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나 혼자라도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뭐 그런 식의 셰인만의 표현 방식이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소피아와 렌달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까지의 워킹데드의 전개를 보면요, 셰인이 했던 선택과 방식이 다 맞아요. 그쵸? 좀 돌이켜보면요, 릭도 이렇게 시즌1과 시즌2 때는 좀 답답했어요. 뭐 헛셀과 함께 이렇게 좀비를 잡질 않나,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시즌2 13화에서는 농장이 폭파되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릭이 뭐 이런 말을 하죠. You're staying. This isn't a democracy anymore. 그리고 뭐 시즌3 들어서는 뭐 거의 셰인과 비슷하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릭과 셰인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멘붕을 했을 때 그의 멘탈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글렌과 데릴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두 캐릭터가 정말 다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셰인 같은 경우는요, 정말 외로웠습니다. 로리 같은 경우는 자신한테 이렇게 행동을 잘못하질 않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는 릭은 뭐 자신과 이렇게 대립이 너무 되질 않나, 그리고 또 얹혀 살고 있는 농장의 주인 허셀은 뭐 자기한테 나가라고 하질 않나, 그러면서 셰인 옆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게 착했던 데일 할아버지마저도 아, 셰인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쟤는 좀 사람이 많이 변한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배척을 좀 했었죠. 결국 뭐 셰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쳐 돌아가서 정상적인 사고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선도 조금씩 넘게 되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셰인은 가장 친했던 친구 릭의 품 안에서 가장 비극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뭐 이 캐릭터 자체가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한 인물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묘사했던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뭐 이 캐릭터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었으면 어쩌면 글렌과 데릴과 더불어서 릭의 강력한 오른팔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셰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시즌 1과 시즌 2에서 나왔던 인물이라서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이런 영상을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물음표가 던져질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 캐릭터도 한 번쯤 다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뤄봤네요. 참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참 어쩌면 정말로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인 것 같고, 너무 비극적으로 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나 저를 처음 보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필파였습니다. 안녕!